그런데 대통령이 그렇게 부자들이랑 그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은 진짜 서민들한테 있어. 그러면서 그냥 드림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배고파가지고 도둑질 했다는 뉴스 보고 대통령이 세상에. 조중동 등 그 왜 포퓰리즘이라고 막 네. 비판했거든. 아무나 와서 시장하시면 밥 드세요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서울. 먹거리 그냥 드려요. 이재명 표 복지 2달 새 36,800명의 새 희망. 이게 뭐 벤츠 타고 와서 음식물 싹 쓸어 갈 거야. 막 그런 식으로 공격했거든. 그러니까 가져가라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나 반응이 좋아서 대통령께서 자 한겨레 누구나 먹거리 주는 그냥 드림. 이재명 대통령 시군구에 하나씩 설치를. 그래서 지금 한 130여 개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위기가구의 첫 번째 징후. 그러니까 밥 못 먹어서 오는 사람들이 딱 처음에 오니까 위기가구를 사전에 발굴해서 복지를 챙길 수 있는 거야. 아주 그런 하나의 정부의 복지 최전선이 되는 거야. 체크할 수 있는. 그런데 거점을 전국에 1,500개, 10배로 늘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새 밥 굶는 사람 있냐? 없어요. 근데 매일 같은 밥을 먹어요. 제가 저희 장발장 은행에 들어온 사람 중에 하나가 마트에서 스팸이라고 뭐 리첸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니까 그런 걸 훔쳤어요. 홍조림. 네, 통조림 고기를 이렇게 갈아 만든 스팸 같은 거 그걸 훔쳤어요. 그래서 당연히 잡혔죠.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것만 훔쳤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가 석 달 동안 고기를 하나도 못 먹었대요. 순간적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건강 염려증이 생긴 거래요. 그러니까 고기를 하나도 안 먹으면 내 몸이 이러다 괜찮을까? 너 죽겠다. 고시원 같은 데서 밥은 주거든요. 밥은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탄수화물만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정말 잘못했다 뭐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뭔가 국가가 사람 다 어려울 수 있거든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을 텐데 넘어질 때 넘어지지 않게 좀 잡아주고 이러면 대한민국에 사는 보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지금부터 딱 10년 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때 가장 유행하는 단어가 헬조선이었어요. 맞다. 기억나시죠? 네. 박근혜 때.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이민도 가고 막 맞아요. 그랬어요. 한국은 희망이 없다. 돈 많으면 좋은데 그거 아니면 지옥이다. 헬조선의 지표들이 막 나왔잖아요. 맞아요. 이명박 박근혜 10년을 겪으면서 만들어낸 게 헬조선이었어요. 지옥 같은. 근데 지금 뉴스들이 뭐가 나오냐면 해분조선이야. 돌아오겠다는. 네. 자, 실제로 재벌들과 만나면서도 마음은 우리 서민들에 있습니다. 현실에 발 딛고 있어요. 얼마나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그냥 드림 사업을 통해 기본 먹거리 보장은 물론 위기가구를 다수 발굴하여 복지 자원과도 연계하였습니다. 생계가 어려워 정부 지원이 필요함에도 그동안 지원받지 못하던 국민들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그냥 드림 사업을 계기로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이런 거를 하냐 그런 거 하면은 무슨 복지병 걸린다 이런 소리 할 수도 있는데 굶어본 사람은 이게 뭔 일인지를 압니다. 이게 배고픈 게 얼마나 서러운지. 가족들 끌어안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서민적 마인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정말 와, 진짜.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뜻하네요, 그죠? 네. 정말 청와대 관련한 소식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사실 전달해주는 언론사 여기가 유일한 것 같아요. 저도 와서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1시간 동안 이렇게 빠져들다가 네, 그냥 이렇게 보다가 가요. 근데 정말 하여튼 고맙습니다. 저도 이상호 선배님 덕에 감사합니다. 알게 되네요. 아니 나 몰랐어요. 진짜로 청와대에서 취재하면서 네. 기자가 원래 냉철하게 분석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되게 감동하면서 이 감동을 정말 더 널리 알려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뭐 잘못된 건 또 지적해야겠죠.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차례. 네. 자, 우리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 계십니까? 했더니 와. 집중님은 5년 동안 존버해서 60%까지 마이너스. 야. 잼통 덕분에 지갑이 빵빵해지셨다고. 와,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이재명 대통령 신뢰하시고 네. 이익도 예. 남기시고 하니 희망님도 보내주셨어요. 정말, 주식 감사합니다. 처음 하고 대박이 났다고. 네, 아우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뭐 우리 모르는 또 새로운 소식들을 많이 가져오신 것 같더라고요. 저 늘 뉴스. 네. 네, 백혜룡 경장을 만나고 오셨어요? 아니요, 백혜룡 좀 모르는 그럼요. 사람이고. 백혜룡 경정. 경정. 네, 네, 모르는 분인데 네. 관련 소식이요. 네. 그분이 사실 합수단 과정에서 약간 이렇게 문제가 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요? 구체적으로 불법 행위,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거 이렇게 수사 기록을 가져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이건 그분의- 뉴스인데 지금 그분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그 절차적인 문제가 좀 네, 있었군요. 네, 특히. 네. 그래서 지금 그 경찰 차원에서 징계가 진행 중이에요. 아 그렇군요. 서울 경찰청에서 그 요건 보도가 안 났죠. 그러니까 뉴스라니까 단독. 단독이군요. 모바일 뉴스에서만 오. 들을 수 있는. 네, 아파트 백혜룡 아닙니다. 경정? 단독으로 오창희 국장님이 백혜룡 경정 네, 관련돼서 징계 중이고. 추진 중이다. 근데 문제는 징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사 책임도 면하기 어려운. 그래서 아주 중요한 옛날에 황우석 사태를 다시 보는 것 같은 그런 건데 그렇게 좀 백혜룡 성찰도 경자 해야 같은 될것 경우에 사실 저희도 상당히 정의로운 저런 그렇죠, 그렇죠. 경찰관이 다 있나. 그리고 그분이 던진 메시지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김건희 일가가 마약까지 손댔어 비자금으로 하고 싶은 이런 우리의 마음 이런 걸 잘 건드려가지고 국회에서 공식적으로도 그럼요. 밝히고 그리고 그랬기 이재명 때문에. 대통령이 그러면 저 검찰에서 그래도 이야기 통하고 믿을 만한 이문정 검사랑 같이 합동 수사해봐라 이렇게 또 길까지 깔아놨잖아요. 네. 그런데 결론은 하여튼 좀 씁쓸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조사 결과를 이게 대통령의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거 그냥 자기들끼리 민정해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검증해가지고 이렇다라고 그냥 결과만 내놨는데 그래요? 그리고 백혜룡 경정의 진실을 신뢰하는 분들 그런가 하면 또 이문정 그렇게 해서 경합을 붙여서 국민들이 판단하시도록 하는 진짜 던지고. 투명하게. 음흠. 네, 나는 그 그래서 과정에 예단이 없어요. 그렇죠. 청와대는. 이해관계도 없고 네네. 그렇게 하자 그냥. 그래서 돼 보자.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자. 네. 마약은 또 중요한 문제니까. 중요하죠. 저 허재영 기자입니다. 네, 저도 이 국면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전에 조중동이 백혜룡 경정에게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는데 용두삼이 결과 아니냐 책임져라 괜히 막 이런 거 마약 이런 거 수사 그러면서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거에 조지려고 시도를 했었죠. 네. 저도 그 당시에 청와대로부터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설명을 듣기로는 네.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게 아니라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열심히 한번 수사를 해보되 이제 일종의 사실 좀 시험대 위에 올려놓은 거다. 그 대통령의 방식입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던지는 거. 네.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문정 지검장도 마찬가지고 백혜룡 경정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은 일단 기회를 주고 맞아요. 성과를 내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설명하게 이런 방식을 한 거지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거나 당시 그런 인선이 아니었다. 예단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검찰 개혁 과정에서 뭐 정부 안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안입니다. 안. 그거 가지고 던져서 국민들이 판단하시도록 하는 그 과정이고 제가 취재하기로는 제 취재력이 뭐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주지 않고 있어요. 예단이 없어요. 국민의 판단. 근데 원칙은 분명히 공개적으로 밝혔잖아. 수사 기소 당연히 분리해야 되는데 매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 라면서 질문을 던졌고. 그럼 이제 검찰 개혁론자든 또는 검찰이 뭐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든 간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와야 되는 그럼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실증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일종의 뭐 토론도 하거나 이러면서 완성도를 높여가자. 왜냐하면 최고 책임자는 제도를 함부로 바꾸거나 할 수 없다. 책임감이 혹시 모르기 막중하니까 때문에.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그거 예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좀 더 이전까지 달리 이전은 지도자 깃발 들고 가면 쫓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논의해보자, 살펴보자, 챙겨보자. 이야기 근데 관련해서 근데